대한민국 대표 투자 전문가 라인업. 왜 이런 강의는 서울에서만 해? 아니, 대구에서도 하는데? 대구 경북 부동산 머니쇼. 김 작가, 부익남, 경익남, 박정호, 김재경, 이성재. 오직 대구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부동산 머니쇼 7월 4일 5일 사전 예약 접수 중. 사실 이란하고 미국이 왜 사이가 이렇게 안 좋지? 여기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예를 들어서 그냥 원래부터 사이 안 좋았으니까 그냥 의뢰 사이가 안 좋은 국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 이란하고 왜 이렇게 미국이 숙적 아닌 숙적이 됐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해.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거든. 그럼 오늘은 이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있어.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무슨 테러 단체들 엄청 많잖아. 네. 대표적으로 아는 거 좀 얘기해봐. 뭐 어때? 뭐 ISIS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예전에 탈레반. 탈레반 있었고, 또 알카에다 있고, 있었죠. 이런 많은 조직들이 있잖아. 네. 그런데 이 알카에다를 비롯해서 탈레반 이런 많은 조직들이 시아파가 아니야. 시아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란 그러면 이란의 대표적인 종파는 시아파지. 시아파의 민주주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종파들 중에 또 대표적인 종파가 수니파인데. 다수파라고. 그렇지. 그런데 예전에 그 테러 단체라고 지목됐던 단체들은 여러분 정말 다 시아파가 아니에요. 그럼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니파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왜 이란을 자꾸 미국이 지목하지? 이런데 의구심이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 하나가 더 있어. 심지어 이란이 미국 내에서 이 수니파 기반 테러 단체들을 어떻게 보면 섬멸할 때 이란과 미군이 합동 작전을 한 적도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수니파 테러 단체에 응징하는 과정에서 군사 작전도 이란이 도와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테러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과 미국이 한 몸 한 뜻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의구심을 가질 건, 그러면 그냥 미국은 이슬람이라는 세계관, 이슬람이라는 문명권에 대해서 원래 반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닌 게, 예전에 냉전 시대에 소련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누가 굉장히 미국에게 인정받은 국가가 있냐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예.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이 소련하고도 또 전쟁했었잖아. 이슬람 전사들이다. 이슬람 전사들이여 힘내라 하면서 지원도 해주고 무기도 줬어.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뭐 이슬람 문명권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반감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수니파랑도 친하고 시아파랑도 안 친하다. 이것도 테러 단체를 기반으로 하면 말이 안 돼. 복잡합니다. 복잡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미국이 뭔가 이렇게 실타래가 꼬여 있는 이거를 가장 먼저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은 예전에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본 거. 대사관 점거당한 적이 있었죠? 맞아. 네. 대사관이 점거돼서 인질 사건들이 있었지. 네, 맞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19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란에선 친미 정권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공화국을 이제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틀이 세워졌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돼버렸지, 결국은. 모하메드 레자 샤가 미국의 췌장암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결국 망명을 갔어요. 그런데 왕이 망명을 가니까 다른 측근들도 야, 이러다가 우리 쿠데타 일어나서 우리 다 이거 된다. 그렇죠. 우리도 그냥 왕과 같이 미국으로 뜨자. 해서 떴어. 그래서 이슬람 혁명 이후 그 혼란기 속에서 국왕은 어떻게 보면 도미를 했고, 그리고 측근들도 도미를 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 팔레비 왕조 끌어내렸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주 뭐랄까 민주적인 공화국을 이슬람 문명권 최초로 우리가
설립하자. 이걸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미국에 뭘 요구했느냐? 모하메드 왕 다시 송환시켜. 우리는 걔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고 국가를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 해서 송환을 요구했어. 근데 당연히 미국이 왕하고 거래가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돌려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만 그때 피 끓는 이슬람 국민들, 청년들이 안 되겠다. 미국한테 이거 우리 모하메드 왕을 송환하는 이거에 대해서 협상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자 해서 쳐들어간 거야. 쳐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여성하고 흑인하고 이런 그리고 군인들 다 보내고 백인 남성들 중심으로 이것도 굉장히 종교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다음에 인종적인 행태지. 사실 그때 방금 말했던 이 행태를 보인 게 약간 실수였어. 여성하고 아이들은 풀어줄지 모르겠지만 흑인이든 백인이든 구분 없이 남성들은 뭐 우리가 보유하고 있겠다. 건장한 남자는 인질로 잡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대했으면은 조금 더 날 수가 있는데 미국의 그 당시 주류 사회였던 백인들 입장에선 이것들이 우리 백인들에게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 대사관을 점거했던 세력들과 어떤 타협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대사관을 며칠 동안 점거한 줄 알아? 며칠 동안요? 444일 동안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어. 아, 그게 그랬었나? 1년이 넘었어. 엄청 오래 했었네요. 엄청 오래 했어. 와. 그래서 결국 444일 동안 미 대사관을 점거했던 상황이 생겨버렸고 미국은 결국 이것 때문에 이란과 1980년도에 단교해버려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네. 그때 이란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절을 점거할 때 주도를 했던 주요 인사들과 뒤에서 백업을 했던 인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최근까지 이란의 지도자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북하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저 미국 쪽으로 바짝 붙어서 안보나 이런 거 챙기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젊었을 때 행적을 뭐라고 해야 돼? 부인하라는 거고 그때를 부정하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생각이 설사 바뀐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미적인 성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란 내부에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일단 그러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석유야. 석유. 사실 예전에 이란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요. 중동의 미헌병. 진짜 미국에서 이렇게 불렀어. 중동을 지키는 미국 헌병이다. 미국 헌병이다. 이란은 우리 미국의 헌병이야. 중동에서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방위 세력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친미 성향의 국가가 이란에 등극하게 된 배경도 자세히 보면 CIA가 개입해서 이란에 원래 있었던 합법적인 민주정부, 이 합법적인 민주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아작스 작전이라는 걸 실제 지들이 설계해. 아작스 작전. 그래서 이 아작스 작전을 설계한 뒤에 53년도야 정확히 그 당시 이란의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인 총리로 등극했던 모샤테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아작스 작전을 통해서 실각시켜. 그리고 친미 정권에 있었던 그 당시 로마로 도망가 있었거든. 팔레비 왕조를 다시 복귀시켰어. 그럼 이거 왜 했느냐? 모사테크가 뭘 선언했냐면 51년도에 석유를 국유화하겠다. 51년 국유화 선언하면서 선언했을 때 말했던 문장이 석유 수입만 있으면 국민들의 빈곤, 질병, 미래 전부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 물론 난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원의 비극이라고 해서 저주라고 해서 이 자원에만 의존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일 안 하고 하면 더 나락으로 떨어진 나라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 하지만 이란 국민들 입장에선 아니 우리 자원을 가지고 배부른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석유 회사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 모사테크 말이 맞던 틀리던 간에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과정에서 79년도 이슬람 혁명이 있기 전까지 이란에서 팔레비 왕조는 미국과 붙어서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정유 회사들이 이란의 석유를 가지고 큰 돈 벌어가고 유대 금융자본들도 뒤에서 큰 돈 벌어가고 당연히 이 석유를 생각하면 본인들의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 석유 생각하면 미국과 잘 지내야 잘 지낼 수 없는 거잖아.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또 사이가 안 좋은 이유도 쉽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란은 어찌 보면 석유라는 자원 때문에 반미, 반이스라엘 정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다른 중동 국가들 예를 들어서 사우디라든가 UAE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카타르도 있고 이런 수많은 중동 국가들은 반미 반이스라엘은 이렇게 이란처럼 적극적이지 않잖아. 네. 그거 왜 그럴까? 전부 그들 국가는 절대 왕정 국가잖아.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국유화를 일부 했지만 그걸 개발하고 시추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러다 보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들이 여기 와서 자원을 개발해 주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 개발해서 얻는 이득의 상당 부분은 국유화해서 자국 국가의 국익으로 돌려 세우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석유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 캘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딱 봤더니 미국이 우리 사우디에서만 캘 수도 있고 쿠웨이트에서만 캘 수도 있고 카타르나 뭐 바레인이나 UAE 우리 캘 때 많아. 너희도 캐줘? 약간 이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자 좋아. 니들도 그러면 니들 이제 석유 관련해서 자국 자원 민족주의 실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자. 대신 달러로 결제하자. 달러로 결제하면 내가 개발해서 가져갈게. 이런 딜 아닌 딜이 됐잖아. 그 과정에서 그거 개발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거는 절대 왕정의 왕족들이고. 그렇죠. 그러니 다른 데서는 사실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가 솔직히 있는 거야. 근데 이란은 왕실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그 석유를 개발해서 조금이라도 몇 퍼센트라도 이득을 더 이란으로 돌리면 이건 이란의 정부 거고 이란 정부 거라는 걸 쉽게 해서 전 국민들 거가 되니 석유에 대해서 좀 더 반미적인 또 반유대인 성향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렇게 민주공화국이 됐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외국에서 내가 가끔 그렇게 전화 오거나 하는 외국 학자들이 있어.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이제 가끔 물어보냐 하면 한국은 친미국적인 정책 기조로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면서 질문이 그렇게 갈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아니면 한국은 북한과의 갈등이 점점 고조돼 가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지금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이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나한테 메신저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그거에 100% 동의할 수 없잖아.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정확하게 딱 집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국가 리더십은 두 개 축이 있잖아. 네. 하나는 국민의힘 있고 하나 민주당 있고 네. 그 둘이 똑같은 성향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 한쪽에서는 조금 북한에 대해서 강경 입장이 있고 네. 한쪽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좀 온건한 입장이 있는 거고 네. 또 미국에 대해서도 좀 더 바짝 붙자. 네. 아니면 아니다. 지금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중국하고 우리가 아직 비즈니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중국하고도 관계를 좀 고려해야 된다. 뭐 의견이 다 다른 거냐.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아세요. 딱 그럼 말씀하세요. 네. 그럼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만 그러겠냐고. 이란도 똑같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란 국민 저항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튼실한 조직이야. 그런데 이 이란 국민 저항위원회에서 뭘 폭로했냐면 미국에게 우리 이란 실제로요. 저희 지금 핵시설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2002년도에 미국에 폭로를 해. 이란 사람인데. 이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란이란 국가에서 자국의 자주권 그리고 자국의 국익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몰래 핵을 개발해 놓고 있으려고 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핵 개발 바로 직전까지 기술 다 확보하고 어떻게 하면 3개월 안에 바로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해놓으려고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을 수 있잖아. 네. 그런데 야 같은 이란인이라도 이렇게 세계에 대해서 상황 판단에 대해서 인식이 다른 거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란 국민저항위원회에서 이걸 미국하고 서구 언론에 폭로를 해버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 당시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잖아. 조지 부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 바로 이란을 악의 축. 악의 축이라고 한 거야. 악의 축. 그래, 그때 그거 나온 거구나. 악의 그래. 축. 네, 악의 축이. 사실 미국과 이란이 더 극단적인 적개감을 갖게 만든 게 이란 내부의 폭로 소행 때문이야. 난 요즘 이것 때문에 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응. 이란 국민저항위원회 그 폭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잘 살아 있어요? 아직도 공고한 세력이야. 그렇구나.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란은 권위주의적인 국가 아니고 네. 종교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종교적 율법에는 어긋난다 그러면 얼마 전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아직 좀 이해 안 간다. 여성이 옷을 좀 그렇게 입었다고 그렇게 뭐 결국 죽음까지 이뤄지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도 이해 못 가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종교고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의사결정을 발언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꽤 민주적인. 꽤 민주적이야.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건 정말 약간 국민들이라면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선이라는 게 나름 있을 수 있는데 선을 넘었지. 우리 사실 핵 만들어요. 이거 얘기한 거 아니야. 네. 바로 그때부터 미국은 핵 확산을 그때는 철저히 봉쇄했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말했던 국가들의 공통 분모가 뭐야? 핵 개발? 다. 그때 북한도 들어갔었다고. 예, 그렇죠. 북한 입장에선 9.11 테러 이후 갑자기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과의 싸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선언한 게 뭐 이란 저기 뭐 테러 조직이고 네, 중동이니까 시리아. 뭐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북한이 들어갔다고 해서 북한에서 당황했대. 야, 우리를 왜 넣은 거야? 야, 우리가 이건 테러랑 뭔 상관인데 했는데 그거는 북한이 오해한 거고 핵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각하기에 더 무서운 게 지금 비행기 탈취해서 때려박는 게 아니라 저 테러리스트들이 핵탄두라도 하나 가지고 왔으면 그렇죠. 아니면 핵을 소형 핵이 있어. 소형화시켜서. 그래서 그걸로 만약에 미국 본토에서 터뜨렸으면 이러면 어떡하겠느냐. 그걸 한 거지. 그 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맞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또 이란과 미국이 또 더 벌어진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이유가 또 하나 있어. 네. 그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 지난 시간에 미국과 이란이 사이가 안 좋아진,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계속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근본적인 몇 가지 원인들을 얘기해 줬지. 그런데 오늘은 그거 말고도 내용이 더 있다라는 거야. 하나는 미국 입장에선 이란 얘네들 정말 신경 쓰이게 만드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팔레스타인 문제야. 팔레스타인 문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란 내부에서는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미국과의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줄은 몰랐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그 다음에 미국 대사관을 점거해서 미국과의 척을 지는 과정에서 그때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란의 석유에 빨대 꽂아서 돈 왕창 뜯어갔던 석유 재벌들 그리고 금융 재벌들 유대계 자본들. 그렇지. 바로 유대계 자본들. 그 유대계 자본들을 괴롭히고 응진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원했냐 하면 이스라엘에 같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지원한 거야. 여기서 또 우리가 특이점이 있지. 중동에서요,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있어? 글쎄요. 없어. 자, 봐봐.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이거 지원한 거 이란입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북쪽에서 우리 계속 괴롭히면서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세력인 헤즈볼라 세력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번에 후티 반군이 또 이스라엘 괴롭히니까 후티 반군 지원하고 있는 게 이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나오지. 그러면 중동의 그 수많은 이슬람 문명권과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네. 그럼 종교적인 싸움이면 왜 다른 이슬람 국가들은 왜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지? 이거 종교적인 싸움 아닙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세 국가는 원래 관심도 없었지만 혹시나 지금 뭔가 좀 관심을 두려고 해도 이 세 나라는 내전,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 코가 석자야.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어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 뭐 이라크가 아니라 이제 이집트 뭐 실업률 어마어마하고 뭐 지금 그거는 전쟁 때문이 아니라 이집트랑 요르단은 경제 위기 때문에 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는 전쟁, 내전으로 인해서 피폐해졌고 이집트와 요르단은 바로 경제 위기 때문에 또 자기 코가 석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에 이슬람 문명권 국가 많아. 사우디도 있지. 사우디가 있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쿠웨이트 있고 바레인 있고 카타르 있고 오만 있고 이런 줄비한 국가들 다 돈도 많아요. 웬만한 국가들. 그런데 이런 국가들이 야 니네 이스라엘 유대인들 뭐 하는 거야. 우리 이슬람 문명권을 이렇게 계속 괴롭히고 충분히 이렇게 같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데 모두 뭐해? 조용해. 방관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사우디는 오히려 간간히 이스라엘 편을 들기도 해. 그러면 이거 도대체 뭘로 설명할 거냐? 이게 아까 석유랑도 맥을 같이 해. 종교 문제가 아닌가?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 쿠션 먹고 들어가면 이스라엘과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는 이유들이 꽤 있어. 예를 들어서 사우디 그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에 또 뭔가 석유 시추 계약 연장하러 오거나 저쪽 그 사막 끝에도 뭐 저 이번에 구멍 뚫었더니만 뭐 천연가스 같은 거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이번에도 좀 개발해 볼까요? 뭐 우리 늘상 했던 룰대로 그렇게 하시죠. 자금은 저희가 일부 대고요. 시추하는 것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걸 하시죠. 그 사람들이 늘 누구냐 하면 또 유대계 금융자본. 그리고 유대계 석유 시추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우리 늘 하는 거 있잖아. 범죄 재구성에 당숙의 고모의 누구가 뭐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큰아버지의 그러니까 텔아비브에 지금 내 큰 형의 조카가 살고 있고 다 이런 사이야.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얘네들하고 이제 또 얼굴 붉히기도 애매하고 지금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같이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러니 함구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이란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석유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1980년대에 80년에 미국과는 단교를 해버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로도 계속해서 경제 제재를 얼마나 많이 받아왔어. 따라서 이란의 석유 시추와 관련된 여러 사업권, 이익권은 서구 국가가 결부된 게 없어요. 그러니 이란은 그 뒤에도 계속 팔레스타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들이 꽤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거야.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 그 중동의 그 뭐라고 할게 선한 지식인들. 거기에서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사람들 중엔 또 생각 다른 사람 솔직히 있지. 그렇겠죠. 아니 우리가 아무리 돈도 벌어야겠지만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또 식자층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란이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 이란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면서 중동 전역에서 영향력을 지금 점점 확대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미국이 중동 지역 여기저기에 미군 부대 다 빠져나가고 사라져버리면 중동의 최고의 맹주는 이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그 중동 바닥에 있는 식자층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 이게 바로 이란이 또 노리고 있는 큰 행보지. 자국의 이익이 된다라는 거.
바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앞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거 다 뛰어넘고 다시 좀 잘 지내봅시다. 이걸 선택하려는 미국 대통령이 있었어. 그게 바로 오바마지. 오바마. 오바마가 생각하기에 벌써 이란에서 미국 대사관 점거한 게 벌써 근 40년 좀 안 되는 시점이 돼버렸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사실 또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게 위협을 줬던 테러 단체도 시아파가 아니라 수니파 애들밖에 없고. 그리고 수니파 테러 단체들 그 응징할 때 이란이 도와주기도 했고. 우리가 굳이 이렇게 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을 불러. 그래가지고 핵협의 다시 합시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게 핵이었잖아. 네. 그래서 핵 있는 것도 핵협상해서 핵 보유하지 마세요. 저희도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드릴게.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평화가 중요한 거지. 왜 불안을 조장해서 핵을 꼭 가지시려고 하냐. 그래서 오바마가 방점을 찍고 그래가지고 이란을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다시 나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바로 3년 만인가 2018년도에 트럼프가 뒤엎었지. 네. 핵협정 탈퇴를 시켜버렸어.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런데 트럼프가 왜 핵협정 탈퇴를 시키고 이란을 묶었다? 트럼프는 유대 자본가들과 훨씬 가깝거든요. 엄청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 석유에 대한 사업권, 그 다음에 중동의 평화, 미국의 국방 지출 비용 절감 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보다는 미국의 유대 세력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더 방점을 찍은 게 분명히 있고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트럼프가 숫자만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들만 우호하는 게 아니라 외교적인 이유 하나 또 있거든. 네. 그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지금 이란이 왜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지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네, 있잖아. 그렇죠. 그 중에 마지막 타순이 호르무즈 해협이야. 아, 호르무즈예요. 너 형이 벌써 몇 해 지난 것 같은데. 네. 아프리카 한번 같이 가자고 하셨죠. 맞아. 그때 내가 같이 가자고 했잖아. 그렇죠. 그때 내가 아프리카만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찍고 가자고 했었어. 두바이? 두바이. 네, 그렇지. 맞아요. 아랍에미리트 가서 한 2박 3일 놀다가 그러다가 에티오피아 가자. 이렇게 내가 너한테 그랬는데 너 그때 안 갔지? 저는 그때가 형의 마지막 제안이 될 줄 몰랐죠. 그 이후로도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때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프리카 가자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제가 라디오 진행을 해서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가는 건데 저 사실 많이 안 바빴거든요. 전 옛날엔 진짜 출장 많이 다닐 때는 1년에 한 3개월 이상은 외국에 살았었는데 야 이게 라디오 시작하고 나서는 뭐 이건 뭐 준 공무원이죠 그냥. 이게 공무원이 돼가지고 나도 그게 마지막 제안이 될 줄 몰랐어. 네. 근데 그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풀스토리가 아프리카를 가려면 우리 직항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멀죠. 너무 멀잖아.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직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경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바이에서 2박 3일 같이 있으려고 했던 거야. 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얘기하다가 그걸 왜 했냐면 그때 너가 안 왔잖아. 네. 근데 나는 두바이는 뭐 몇십 번을 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볼 게 없어. 네. 너 구경시켜 주려고 한 거지. 네.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 내가 뭘 했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봐야겠다. 그래서 차를 빌렸어. 차를 빌려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내가 자동차로 직접 운전해서 가보겠다. 이걸 한 거야.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았어. 출입 통제예요? 내가 뭐냐면 그게 그냥 책으로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중요성을 읽다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야. 자, 여기 아랍에미리트 있지? 네. 그럼 아랍에미리트와 저기 위에 이란 있잖아. 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이 저 위인데 네. 저기를 보려면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오만과 이란 사이라고 써 있어. 오만과 이란 사이. 예. 그 이상하다 왜 그렇게 써 있지? 차를 타고 가다가 네. 생각해 보니까 구글 지도를 켜봤어. 네. 그랬더니 오만이 두 쪽으로 쪼개져 있는 나라였어. 아 그래요? 자, 봐봐. 이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오만이란 나라가요, 여러분. 요 밑에 있고요.
여기 빨간색 선 보이지? 아니 지금 이 세 개가 다 오만이에요? 오만이야. 그러니까 오만이 여기 밑에 우리가 큰 세계지도 세계지도로 보시면 오만이라고 색깔 칠한 건 요 밑에만 보이실 거예요. 왜 위 두 개는 너무 작거든. 근데 여기 조그만 거 여기도 오만이고 저 위에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에 있는 게 이게 무산담 반도라는 곳인데 이 무산담 반도는 오만 땅이에요. 신기하다. 나도 거기 가다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거 언젠가 뭐 라디오든 아니면 여의도 맨션에서 해드려야겠다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상한 거야. 내가 지금 왜 오만으로 가고 있지? 오만이면 옆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네, 그렇죠. 내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고 싶었던 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제일 좁은 폭은요. 이란 쪽과 오만 쪽 사이가 33km 정도밖에 안 돼. 33km. 어. 뭐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데 아유 교수님 33km 정도면 그래도 웬만한 유조선은 아니라 큰 컨테이너 선적도 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33km의 그 폭을 가지고 있지만 저 바다 사이가 그런데 거기 수심이 다 깊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수심이 얕아서 큰 선박들은 못 가는 곳이 있고 수심이 깊어서 큰 선박까지 갈 수 있는 곳은 이 33km 중에서 10km밖에 안 돼. 아이 그래도 교수님 10km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가는 거리인데 그런데 또 그게 뭐가 문제냐면 TSS라고 불러. 해운 쪽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통항 분리대라는 게 있어. 그걸 TSS라고 부르는데 이게 또 3km 정도 돼요. 그럼 그걸 빼고 나면 진짜 좁은 통로야. 마치 우리가 1차선 이런 거에 차가 쫙 맞춰서 가는 거 있잖아. 골목길.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제일 좁은 데를 가보려고 했던 거가 저 위쪽인데 자세히 보면 섬들도 있죠. 그래서 되게 좁은 곳인데 생각해보니까 저기가 왜 오만 땅이지 했는데 오만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왜 오만은 나라가 왜 저 따위로 생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게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관건인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쪽 지역에 예전에 이렇게 국가들 형성되기 전에는 누가 이쪽 지역을 꽉 장악하고 있었어? 미국이 있기도 전에. 미국이 있기도 영국이지. 영국이죠. 영국이 이쪽 지역을 꽉 잡고 있었는데 슬슬 보니까 이쪽 지역이 원래 진주나 캐는 애들이고 그 부자 있는 애들이 아니야. 근데 슬슬 보니까 두 가지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석유가 이제 캐어지기 시작했더니 그렇죠. 얘네들 이제 돈 맛을 알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사실 이게 야사인데요. 미국 쪽에서 분탕질을 했어. 야, 니네 영국 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돈 못 벌어 하면서 독립국가 해. 그럼 내가 뒤에서 다 개발해 줄게. 이걸 또 미국이 분탕질한 게 있어. 그래서 영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미국 0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건 야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미국에서는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쪽 지역에 토호 국가를 불렀어. 자, 모여봐. 자, 니네 부족들을 정해. 부족 형태로 그냥 있을 거야? 그럼 국가가 아닌 걸로 있을 거야? 아니면 이 부족 말고 국가를 만들어 볼래? 이걸 이제 정한 거야. 그런데 그때 아랍에미리트, 여기 밑에 이 아랍에미리트의 국가를 만들까 말까 고민을 했던 9개 부족들이 있어. 이 9개 부족들이 회의를 했어. 어떻게 할 거예요? 다들 얘기 나눠보시죠. 했더니 저희는 따로 독립한 다른 국가를 하겠습니다 해서 떨어져 나간 데가 카타르. 그 다음에 저희도 따로 떨어져 나가서 저희도 분리독립하겠습니다 했던 데가 바레인. 그리고 나머지 7개 토호 국가들은 그럼 저희는 UAE라는 아랍에미리트로 다 같이 그냥 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 거야. 그런데 그때 그 아랍에미리트로 한 나라를 만들기로 결정했던 7개의 토호국 중에서 샤르자라는 토호국하고 아지만이라는 토호국이 있어. 걔네들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자기네들 토호국 위치인 거야.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여기 토호국이 자기네들하고 같은 나라를 만들어버리면 오만에 해당되는 애들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 무산담 반도에 있는 부족장을 찾아가. 지금 오만에 속해 계시잖아요. 부족장님. 그냥 아랍에미리트로 넘어오시면 어떨까요? 우리 연합으로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오만이 떨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야, 이 무산담
그 무산담 반도에 있는 그 부족장이 싫어. 난 그냥 오만 할 거야. 한 거야. 왜냐하면 그때 아랍에미리트가 더 신생 독립국이고 오만이 더 전에 만들어졌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만을 선택한다고 했던 것 같아. 약간 좀 오리지널 느낌이 있었나?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오만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종파가 달라. 특히 오만은 시아파, 수니파도 아니라 이바디파라는 파야. 다른 파가 다른 파야. 예. 그러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이 있어서 제가 아랍에미리트로 같이 안 가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부족은 일로 왔고 그리고 쟤는 안 가겠다고 해서 국가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놈들. 네. 여기 있는 놈들 저도 안 가요. 네. 한 거야. 그런데 이 지도 열라 자세히 봐봐. 안에 또 뭐가 있네? 이 안은 다시 아랍에미리트야. 자, 아마 이거는 여러분 뭐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어. 예. 자, 그래서 내가 그걸 그때 네가 없어서 심심해서 예.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보고 와야겠다 관광으로.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는 여기를 미국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껐떡하면 이란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 니네 우리한테 이렇게 굴면 우리가 막아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껐떡하면 하는 거야. 그러면 전 세계 유가 폭등하고 제 세 번째 오일 쇼크 일어나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란이 그럼 실제 이걸 막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협박. 협박인데 그런데 오일 쇼크도 오일 쇼크 일어나기 전에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이란 이거 계속 우리한테 그 뭐라 기분 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초미의 관심사로 두고 있어. 근데 이란은 두 가지 설이 있어. 여기가 이렇게 중요해질지를 이란의 브레인들, 하이 브랜드는 진작부터 알아서 전략적인 요충지를 점유했다라는 설이 있고 굉장히 인문학적으로는 조로아스터교 또 얘기 나온다. 네,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해. 이슬람교 전에 내가 이란을 자꾸 조로아스터교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 너무 나가셨네 하는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 근데 이거는 뭐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조금 이제 그 우리나라도 사실 유교가 우리나라의 메인 종교는 아니지만 유교의 그 문화권 속에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잖아. 굉장히 많죠. 조로아스터가 그런 거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유교 같은 거. 조로아스터교에 나오는 지혜의 신이라는 신이 있어. 지혜의 신. 그 지혜의 신의 이름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야.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이 호르무즈라는 건 고향 같은 것이고 자신들의 뿌리가 있는 곳인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항상 호르무즈를 기억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호르무즈에 대해서 이란이 어떻게 됐냐면 아주 초기부터 여기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어떻게 했느냐. 71년도에 호르무즈 해협의 길목에 두 개의 섬이 있거든. 그 두 개의 섬이 큰 툰브, 그다음에 작은 툰브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를 영국 군대가 철수하자마자 점거해. 다음 날 이란이 바로 가. 이란이 진짜 다음 날 가. 나가는 거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들어가는 그렇지. 느낌으로. 물론 오만은 경제적인 수준이 이란만 못해. 그리고 인구도 그렇고. 그렇죠. 가서 점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 다음에 역량이 안 되는 그렇지. 아랍에미리트는 신생 독립국이잖아. 그러니까 역량이 안 돼. 그래서 진짜 영국 떠나자마자 다음 날 그 툰부라는 두 개의 섬을 이란이 점령하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아부무사 섬이라는 섬까지 있어. 이것까지 자국 영토로 편입시켜버려. 그래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에 쉽게 얘기해서 전략적 요충지는 다 이란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지금도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점유하고 있는 거야. 국제법상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게 어떤 문제가 심각해졌느냐. 또 미국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를 또 등을 두들겨. 야, 저거 원래 네 섬이야. 그리고 저기 호르무즈 해협에 저기까지 네 거고 저기까지 네 거야. 그랬더니 아랍에미리트가 에? 그렇네. 저 내 거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섬을 비롯해서 이거에 대해서 영토 분쟁이 있어. 아직까지. 근데 그게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영토 분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뒤에 미국이 야 저거 네 거라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원래 그냥 인정하고 살아도 되는데 그렇지. 석유도 많이 나오면 뭐 살아도 되는데 야, 아랍에미리트는 여기로 가도 돼. 여기로도 가도 되고. 근데 갑자기 뭐 그냥 우리 땅이라고 하니까 또 그거 안 따지면 또 괜히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랍에미리트도 그렇네요. 저희 거네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아랍에미리트가 저 위에 있는 무산담 반도 부분에 그 오만 섬 있죠. 오만 반도 끄트머리 있잖아. 네. 저기에 대해서도 사실 요 국경 있잖아. 네. 이 국경을 명확하게 인정을 안 하기 시작했어. 아랍에미리트가. 아랍에미리트가.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루브르 박물관이 아부다비에 있어요. 네. 여기 아부다비 여기 보이지? 네, 아부다비. 여기 있어. 그 아부다비인데 그것도 네가 그때 같이 가서 봤을 텐데. 네. 아. 많은 걸 놓쳤네요. 제가.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을 이제 중동에 옮겨놓은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구경을 갔지. 갔더니 거기 이제 입구 쪽에 이제 우리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에미리트 UAE에 대해서 설명도 있고 지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 지도에 요 위에 이거를 오만으로 표시를 안 해놓은 거야. 장난으로. 그냥 뭐 좀 지도가 이제 큼지막하게 돼 있으니까 뭐 그냥 모호하게 그려진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5만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야, 우리 아랍에미리트로 넘어가서 루브르 박물관 구경하자. 이렇게 국민들이 놀러 왔을 텐데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갔는데 독도 표시를 다케시마라고 로 되어 있거나 시 오브 재팬이라고 아니면 독도를 없애버렸거나 지도에서 그냥 아예 아니면 독도를 그냥 점으로 안 찍고 어느 나라 영토인지 모호하게 해놨다든가 그럼 우리가 민감해하겠지. 굉장히 민감하죠. 바로 그런 일이 생겼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오만의 영토라고 제대로 표시를 안 해놨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쪽 지역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저 무산반 반도. 무산단 반도. 그런 거야.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군사 기지를 요 근처에 다 놔뒀어. 아이 참나. 대표적으로 바레인에는 미 해군 5함대가 거기에 놓여져 있어. 그래서 그 5함대는 아델만부터 홍해부터 호르무즈 해협까지를 전체를 아우르는 거점 해군 부대야. 그리고 미국이 카터 시절에 신속 대응 합동 부대라는 게 있어. 호르무즈 해협에 무슨 일 생기면 신속 대응 합동 부대 바로 튀어나가서 끝을 봐. 이렇게 해서 카터가 만든 건데 그게 나중에 격상돼서 중부사령부라고 이름이 올라가. 이 중부사령부는 어떤 거예요? 중부겠어? 중동 전체와 중앙아시아 전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사령부를 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만드는데 그 본부가 어디 있냐면 중부사령부의 본부가 카타르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이렇게 미국이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직까지 국경도 흐리멍텅하고 그리고 오만은 예전부터 이란하고 친하거든. 왜냐하면 여기 끝이 이란하고 맞닿아 있잖아. 네. 이란한테 어설프게 개겼다가 아, 그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거야. 옛날부터. 그리고 오만과 이란이 요 호르무즈 해협에 석유하고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같이 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만도 호르무즈 해협에 접경이 있고 이란도 하고 있으니까 땅바닥을 뚫었는데 양쪽에 같이 이게 걸쳐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란이 야 이란 저 오만 이렇게 하자. 뭐 뚫어봤는데 또 천연가스하고 석유가 또 있어. 너랑 나랑 나누자. 그랬더니 오만은 사이즈가 좀 작거든. 어떻게 나눌까요? 내가 7하고 너 3해. 콜 해서 하나 개발했고 그리고 또 팠더니 또 나와. 파는 족족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려 했더니 이번에는 그래도 이란이 생각하기에 오만 쪽 비중이 좀 컸나 봐. 오만 너 35하고 내가 65 가져갈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두 개 유전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만 입장에서는 이란하고 척을 줬다가는 여기에서 캐는 석유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오만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접하고 있다는 아주 독특하게 그러다 보니까 설린 우호적인 관계
돼. 그리고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틀어졌을 때 오만이 중재를 하기도 해.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자, 그러니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뜨거운 감자도 미국과 이란이 친해지기가 어려운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지난번부터 우리가 중동을 쭉 해가고 있어. 네. 또 궁금한 거 없어? 중동을 보면요, 그 이슬람교를 보통 이제 뭐 시아파, 수니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아파의 수장은 보통 이란이라고 알고 있고 순니파의 수장은 이제 사우디라고 알고 있는데 두 나라의 관계가 어때요? 사실 두 나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앞으로도 좋아지기가 당분간은 어렵고 최근에는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 근데 보통 이제 중동에 크게 이제 관심 없는 분들이 보면 그냥 중동은 왠지 이슬람교로 이렇게 다 대동단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가까워지기가 어렵다. 그걸 좀 설명을 할게. 일단 이란과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 그 친해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 이것도 또 이란의 이슬람 혁명 때문이야.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야. 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사우디는 이란은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인식을 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네. 사우디는 절대 왕정 국가고 네. 옆에 이란은 이제 민주적인 공화국이 됐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 그냥 옆에 나라처럼 우리도 민주화되면 안 되는, 큰일 날 텐데 난 이 왕실 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한 게 아니라 실제 위협이 있었어. 그래요? 19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얼마 뒤에 500여 명의 무장 집단이 어딜 쳐들어갔냐면 사우디뿐만 아니라 이슬람 전 문명권에서 가장 신성시 여기는 곳이 어디야? 메카. 메카의 그랜드 모스크를 점령을 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메카. 메카. 하루에 5번 절하는 그 메카. 그래. 검은색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고, 도는 거. 네. 거기는 이슬람 교도가 아니면 가보지도 못하잖아. 네, 거기 그 도시 외곽에서 이슬람 교도만 들여보내잖아. 그렇지. 그것도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순번받으면서 메카 한 번씩 직접 가보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그런 그 메카를 500명의 무장 집단이 거기에 그랜드 모스코를 점령해.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란의 이슬람 혁명 바로 직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면서 그 500명이 왜 점령했고 뭘 주장했느냐. 그 주장의 주요 맥락이 사우디 왕과 퇴진이야. 사우디 왕과 물러나라. 이슬람주의로 복귀하자. 이건 왕정이 이슬람주의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린 이란처럼 종교 지도자가 저 위에 있고 그 종교적 율법 아래서 국가가 민주적이고 공화적으로 통치되면 되는 거지 왕실이 웬 말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당시 어떻게 됐느냐? 그 500여 명이 그 메카를 점령한 뒤에 바로 프랑스가 도와줬어. 사우디를 도와줘. 더 정확히 말하면 사우디가 부탁을 한 거지. 그래서 프랑스 특수부대의 도움을 받아서 그 500명을 진압해. 그러니 이것도 또 웃긴 게 사우디는 정작 자신들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거지 왕실에서. 아니 뭐 5만 명도 아니고 500명 왔는데 그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딱 보고 사우디 왕가는 바로 직감한 거야. 이란의 저 공화국 체제는 우리에게 항시 우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구나. 그 뒤부터 이란에 대해서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확산하거나 이란의 중동 지역의 영향력이 높아지려고 하면 사우디가 영순위가 돼서 그걸 누르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야. 그게 첫 바다야.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또 2006년에 또 사우디를 깜짝 놀라게 할 일이 생겼어. 네, 어떤 일이죠? 이란이 점점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중동 전역도 이슬람 문명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을 이렇게 경계심을 갖고 있었는데 2006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레바논 전쟁 때 그 당시 중동 지역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군과 이란이 뒤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헤즈볼라 민병대 싸움을 붙었거든.
야, 이스라엘이 거의 격파를 당해요. 만만치 않았구나. 헤즈볼라. 그래서 헤즈볼라 민병대가 어마어마한 성과를 딱 내는 걸 보고 전 중동 국가가 난리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4차례의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력이 붙었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다 이겼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란이 지원했던 헤즈볼라가 다르다? 이건 헤즈볼라가 다른 게 아니라 이란은 다르네. 이런 인식을 주게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는 뭐야 이러다가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이란 하겠는데 그러다가 또 저런 무장 세력들이 우리 또 전복시키려고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야. 또 이것도 걱정하고 있었지.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또 2011년도야. 2011년도는 아랍 지역에서 정말 많은 절대 왕정 국가들이 바들바들 떨었어. 왜냐하면 아랍의 봄, 기억나요. 자스민 혁명이라고 네. 그러잖아. 그 당시 뭡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유럽과 미국은 이제 글로벌 금융이 끝나고 경제를 복구하고 복원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 중 일부는 경제가 옛날 상황으로 안 돌아가는 거야. 청년 실업률은 20-30%가 넘어가고 물가 상승은 어마어마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의 피켓팅의 피켓 내용이 뭐였어? 빵을 달라야 세상에. 아이고. 2011년도에 그때 카다피를 비롯해서 몇 명은 완전 이제 물러났잖아. 그렇죠. 축출됐죠. 그렇지. 바로 그때 많은 절대 왕정 국가들이 우리한테도 또 화살이 민주화의 어떤 그 물결이 넘어올까봐. 그렇지. 바로 그거를 되게 걱정하고 있었던 찰나에 사우디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어. 근데 이 사우디의 반정부 시위가 되게 사우디 입장에서는 뼈 아픈 거였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우디는 아까 네가 말했지만 무슨 종파? 순위파. 순위파. 그렇다 하더라도 사우디 안에도 시아파 사람들도 살고 있어. 그럼요. 어떻게 100%가 되겠어요. 그렇지. 사우디 안에 여러분 유대인들도 살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인도에도 이슬람교도들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우디는 한 80%, 85% 가까이가 수니파고 한 10에서 15% 정도 사이가 되는 사람이 시아파인데 이 시아파 사람들이 봉기를 한 거예요. 시아파 사람들이 봉기를 한 동네가 주로 시아파 사람들이 반정부 시위를 많이 했던,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동네가 사우디로 따지면 동쪽 지방인데 이 동쪽 지방이 또 공교롭게 사우디에서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야. 그러니 경제적인 요충지에다가 종교적으로는 사우디가 주력이 아닌 종파의 거주자가 많이 살고 있는 데서 반정부 시위가 그 아랍에 보면 그 시절에 나타났다? 야, 이거는 사우디 왕가 입장에서는 경을 칠 일이죠. 또 사우디 동쪽이면 또 이란하고 또 가까워요. 그러니 당연히 시아파가 그쪽에 많이 살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 강력 응징했고 강력 응징한 걸로 끝낸 게 아니라 아랍의 봄 물결이 이제 좀 잦아들고 편해졌을 때 2016년에 뭘 했느냐? 사우디 정부에서 시아파 성직자, 그 당시 이제 이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셰이크 니무르라는 사람을 결국 처형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때 동참했던 47명을 처형하는데 47명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어? 사우디에 있던 우리 시아파 형제들이 처형을 당했다. 공화국을 외치다가 처형을 당했다. 그렇죠. 순교죠, 순교. 이걸 이란 테헤란로에서 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란이 늘 잘하는 게 뭐 있어? 여길 점령해서 444일을 가지고 있었잖아. 대사관? 대사관. 이번엔 또 사우디 대사관을 점령. 대사관 점거에 특화돼 있네. 이게 참 문제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정치적으로 큰 어떤 티핑 포인트가 어떤 특정 사건으로 되잖아? 그럼 그것만 자꾸 하려고 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란과 사우디가 단교를 해. 2016년에. 결국 단교까지 이르렀고 중동 지역의 여러 가지 불안전성이 높아진 거야.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란과 사우디는 계속 부닥쳐. 어떻게 부닥치느냐? 대표적으로 시리아 내전 때는 이란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기로 선언을 해. 어. 그랬더니 사우디가 그럼 난 반정부군 지원할래. 이렇게 또 됐고 예멘 전쟁에서는 사우디가 정부군을 지원해줬어. 그랬더니 이란이 그럼 난 예멘 반정부군 지원할래. 이렇게 되고 그 전에도야. 그러니까 2003년에도 이라크 전쟁 후에도 이라크 지역에 결국 정권을 잡은 게 시아파 정권이 잡았어. 그랬더니만 사우디가 뭐야 이거 시아파 동맹들이 자꾸 옆에 생기고 있네. 이 중동 지역이 시아파 동맹들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깨고 있다. 중동 지역을 자꾸 전쟁의 휘마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막 발표하면서 점점 더 대척점에 쓴 거야. 그런 과정에서 결국 단교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생긴 거지. 아니 형님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계속 부딪히고 여러 가지 뭐 대척점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싹이 도사리고 있어. 뭐가 있죠? 뭐가 있냐면 바로 사우디 왕가와 관련된 일이 있어. 이거 좀 설명. 빈살만. 빈살만. 너는 어차피 그 외신도 자주 보고 하니까 알겠지만 빈살만이 그냥 아주 평화롭게 왕세자 자리를 확고하게 구축한 게 아니잖아. 아유, 그 뭐 납치해가지고 네, 가둬놓고 협박했잖아요. 그렇지. 네. 그 왕자의 난이라고 부르지. 네. 우리가 리치 칼튼 혁명이라고도 부르고 막 그런데. 왕자가 뭐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우디 왕가는 이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장 한 축, 빈살만을 중심으로 한 한 축이 수다이리파라고 해. 수다이리파. 이 수다이리 7형제를 주로 지칭하는데 이 독수리 7마리 뭐 이렇게도 부르고 하는데 이 7형제가 어떤 형제들이냐 하면 7대 국왕 여기서 배출했고 네. 5대 국왕 여기서 배출했고 역대 국왕도 많이 배출했던 대표적인 사우디 왕가의 주류 오브 주류야. 그런데 5대 7대 국왕이 여기서 배출됐다는 거니까 6대는 다른 데서 나왔겠지. 그렇죠. 그 6대 압둘라 국왕을 중심으로 했던 그 국왕의 어떻게 보면 후손들과 지지계층들이 모여져서 만든 게 왕실충성위원회라는 건데 그때 원래 왕세자로 있었던 무하메드 빈 나이프 이 사람을 내려앉히고 자기가 왕세자가 됐어. 그런데 이렇게 원래 왕세자 있던 사람을 내려앉히고 자기가 왕세자 됐으니까 불안불안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서열상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빈살만은 사실 빈살만이 이렇게까지 높아질지 잘 몰랐어. 그리고 사우디는 원래 형제 세습이고 그렇죠. 부자 세습이 아닌데 네, 맞아요. 이거 끊고 부자로 내려갔고 그것도 우선순위가 빈살만이 아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불안불안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2차 왕자의 난까지 해서 일단 가장 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세력들을 전부 다 단행을 했고 나도 요 근래 알았는데 빈살만이 우리 코로나19 때 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정신없을 때 네. 3차 왕자의 난을 저질렀더만. 요거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서울의 봄 영화 만들지 말고 사우디판으로 해서 뭐 리야드의 봄 같은 거 하나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3차 왕자의 난을 저질렀는데 바로 어떻게 했느냐.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의 이제 동생, 사촌 동생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쿠데타 혐의로 체포하고 관련 동조자들도 수십 명 이상을 체포해버려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왕자의 난들을 통해서 전부 자기가 정권을 아주 공고히 하는 것까지 올라갔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 1차, 2차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다 슈퍼리치들 아니야. 그럼요. 숙청을 당해도 슈퍼리치일 거고. 네. 그런데 그 슈퍼리치들, 숙청을 당했던 슈퍼리치들도 재산을 많이 국유화로 환수해 갔어. 그래도 남은 재산이 엄청난 사람들 아니야. 아유, 그래. 네가 해라. 나는 그냥 우리 그 조선시대로 따지면 대군들처럼 나는 그냥 인도양 앞바다에서 요트나 타고 네, 그렇죠. 가끔 유럽 여행이나 가고 유유자적하게 살련다. 시조나 읊으면서. 그렇지. 네. 그렇게 그냥 풍류나 즐기고 살겠다라고 생각한 왕자들도 분명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뭐라 할까 관련자라고 해서 체포하고 구금하고 이렇게까지 하니까 슬슬 얘네가 생각이 달라진 거야. 반대쪽 진영이. 이거 해도 좀 너무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나 하고 있었습니까? 빈살만 끌어내릴 거? 우리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하다니 하면서
바깥에서 서구 사회에서 이러면 저항이 생깁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너무 세게 하니까. 너무 세게 하니까. 그러면 너 이제 역사 좋아하니까. 네. 네가 정권을 잡았어. 네. 나는 그냥 정권을 뺏겨서 그냥 탁백이나 마시면서 시조나 옳고 팔도 유람이나 다니고 마무리하려고 했어. 네. 그래서 우리 개경을 떠나서 네. 저기 뭐 어디 뭐 설악산, 지리산, 태백산 이 산세 좋은데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갑자기 내 동생이 네. 구금당하고 체포당했다. 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내 기와집을 다 뺏어갔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내가 생각이 달라지잖아. 그렇죠. 근데 이미 경찰 병력 다 뺏겼고 군 병력 다 뺏겼어. 수방사도 뺏겼고 그러면 내가 저거 안 되겠다. 내가 쟤 끌어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뭐야? 바로 외세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그 외세를 이용할 때 아까 잠깐 앞부분에 얘기했지 이미 시아파 쪽에 사우디 내에 있는 시아파 쪽에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거 척을 지어놨고 다 처형당했죠. 처형해놨고 그러면 사우디에 살고 있는 전체 국민의 한 15%에서 10% 사람들은 사우디 왕실에 이를 갈고 있고 가장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가 쉽고 그리고 이 시아파 세력들 이미 레바논에는 헤즈볼라라는 세력을 지원해 봤던 이란 그 다음에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해 봤던 이란. 그러면 이 사우디 왕가에 반감을 가지고 숙청당했던 또 다른 왕실 세력들이 선을 넘을 일을 할 수 있겠지. 아, 그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이 얘기를 하시려고 빌드업 하신 거구나. 그렇지. 이란? 이란이야. 와, 이란을 끌어들였다고요? 왜냐하면 빈살만은 미국과 막역지간이고 심지어 빈살만은 이스라엘하고도 친하게 지내려고 하거든. 그럼 미국과 이스라엘을 등에 업는다? 이거 쉽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란을 통하면 등에 누구를 엎을 수 있냐면 중국을 업을 수가 있고 사우디를 업을 사우디 되네. 러시아를 업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 빈살만이 지금 너무 강경하게 진압한 거 아니냐. 미국 내의 정책적 싱크탱크들도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고 3차 난까지 굳이 할 필요 있었느냐. 3차 숙청까지 할 필요 있었느냐. 이미 팔다리 다 잘렸는데 뭐 이건 원래 누구 죽이거나 누구 하고 나면 불안증 생기잖아. 그렇죠. 이 불안증으로 일어난 일인 거지. 실제 저 사람들이 뭐 그런 행보도 안 보였는데라고 생각하는 이 중동 학자들이 되게 많아. 그냥 아예 발본색원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구나. 그렇지. 자, 그런데 이 불안증이 결국 세 번째 왕자 혁명 난까지 갔고 이제 난이 아니지 성공했으니까 혁명인 거지. 네. 혁명까지 갔는데 지금 국제적인 싱크탱크가 결국 그러면 이렇게 저항이 높아져서 이란하고 붙을 수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결국 외국에서 이거 네가 많이 눌러서 쟤네들 지금 시아파, 이란,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해서 사우디의 새로운 거점 세력으로 바꿀 수도 있어. 이런 게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도 강경주의자들 중에서 일부 사우디가 그래서 진짜 중국색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까지 생각한 사람들이 더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면 빈살만은 더 강경 자세를 취하겠지. 그렇죠. 4차, 5차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그렇지. 없죠. 네. 그러면 이란과 사우디가 좋을 수가 없지. 아, 지금 이제 그 전체적인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가까워질 수가 없구나. 그렇지. 지난번에 얘기를 듣다가 제가 굉장히 그 흥미가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이란 안에서 이름 뭐였더라? 이란 국민 뭐 저항위원회인가? 아, 맞아. 네, 걔네라고 그러면 좀 그렇죠. 이제 그쪽에서 우리 이란이 지금 핵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폭로한 그런 그 단체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뭐랄까 이거 반민족 행위잖아요, 이거. 그렇지. 예, 이거 열심히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로를 했으니까 뭐 이란판 뭐 디스패치인가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진짜 네가 정확한 표현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분단 국가 상황이고 우리도 안보도 걱정이고 또 맨날 안보 때문에 미국이 말이야 방위부 분담금 내라 뭐 니네들 뭐 이러면 통상 뭐 더 페이버 안 준다 오만 가지로 악용하는 것도 많잖아. 그리고 중국도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할까 국방력이 높아가고 있고 일본도 뭐 자꾸 자위대 뭐 이제 정식 군대화 한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분명 허락받긴 쉽지 않으니
우리나라 정부에서 몰래 핵을 다 완비만 해놓자. 그래서 핵 탄두, 핵 뭐 잠수함이든 뭐든 그걸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바로 야, 안 되겠다. 지금 전국이 수상하다. 한 달 만에 만들어 하면 바로 만들 수 있는 직전 단계까지 준비를 다 해놓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할까? 여의도위원회라는 어떤 위원회에서 여의도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핵 개발하고 있대요. 이걸 얘기를 하면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나. 그렇죠. 국가가 나름 국익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든 준비까지만 해놓으려고 했던 건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거 얘기한 거잖아. 네. 바로 그 이란 국민저항위원회. 요게 또 이란을 또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야.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볼게. 사실 이란 국민저항위원회 지난 편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이란 국민저항위원회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부시 대통령이 뭐? 이란이 핵을? 그러면서 이란을 뭘로 지정했다? 악의 축. 악의 축. 그래서 갑자기 핵 가지고 있는 애들 다 악의 축해해서 테러와 전혀 관계없었던 북한도 뭐야 내가 왜 악의 축이야? 나 9.11 테러랑 아무 관계 없는데 이렇게 돼서 다 악의 축이 되는 일이 돼버렸고 뿐만 아니라 이란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는 일이 돼버렸어. 그 전도 미국이 이미 이란은 경제 제재를 하고 있었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그런데 경제 제재를 할 때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단독 제재였어. 다른 국제사회가 아니라 나 혼자만 나 이란하고 거래 안 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 전엔 우리나라도 이란 가서 비즈니스 많이 했다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테헤란로 있고 한 거 아니야. 그럼요. 물론 그건 훨씬 더 전 일이긴 하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미국 혼자 제재를 하고 있다가 이란 국민저항위원회에서 우리 핵 개발한대요 얘기를 했다가 부시 대통령이 깜짝 놀라고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이걸 빌미로 삼아서 안 되겠다. 저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핵까지 개발하는 것 같다 해서 유엔에 상정을 해. 얘네들요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전 세계 핵 확산됩니다. 여러분 다자 경제 제재 하시죠.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합시다 해서 그때부터 이란이 본격적인 국제사회로부터 괴리가 된 거야. 원래 힘들었는데 좀 더 힘들어지겠네요. 그러니 이란 국민저항위원회라는 건 이 국가 경제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 세력인 거야. 자, 그런데 이 이란 국민저항위원회라는 거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선 한 조직을 더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 MEK라고 부르는 거야. MEK. MEK. 뭐의 줄임말이냐 하면 무자히딘의 할라크라는 뜻이야. 아랍어 잘하시는데요. 아니야. 이거 간신이었어. 무자히딘의 할라크라는 뜻인데 딱 봐도 스타일이 어때? 뭔가 좀 과격한데요. 그렇지. 과격해. 이 MEK는 65년도에 만들어졌어. 굉장히 오래됐지. 역사가 좀 있네요. 그리고 이 MEK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이슬람 사회주의 게릴라 조직이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지. 사회주의라는 거야. 사회주의.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고. 65년도에 만들어졌어. 이건 누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 팔레비? 팔레비 왕조지. 팔레비 왕조 절대 왕정 무너뜨리고 우리 무슨 국가 만들자? 사회주의 국가 건설하자. 사회주의 국가 건설하자는 거야. 그런데 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이 만들어져서 결국 절대 왕정 국가는 내려왔는데 그렇죠. 그 만들어진 이슬람 혁명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MEK는 팔레비 왕조 무너뜨리는 데는 기여를 나름 했고 무장 투쟁을 같이 해줬으니까 그런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니지. 사회주의 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 뒤에는 이슬람 혁명 뒤에는 반 이란 단체가 됐어. 이란 안에서 반 이란 단체. 그렇지. 지금 현 정부 내가 인정 못하고 난 반 이란 단체를 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란을 다시 바꿔야 된다라는 걸 간 거야. 그런데 이 MEK와 이란 국민저항위원회가 사실 같은 단체가 돼버렸어. 이게 또 중요해. 그 이란 국민저항위원회는 누가 수장이야 하면 이란이 이제 이슬람 혁명으로 공화국이 되고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니 샤드르야. 바니 샤드르. 이 바니 샤드르가 MEK와
공동으로 창설한 게 이란 국민저항위원회야. MBK가 이제 약간 전신 비슷한. 그렇지. MBK는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무장 혁명을 하려는 단체인데 이 이란 초대 대통령인 바니 샤르드가 MBK와 손을 잡고 얘는 정치가잖아. 초대 네,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세력을 하나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주의랑 손을 잡았구나. 그렇지. 사회주의 플러스 무력 단체와 손을 잡은 거야. 그래서 MBK와 연대를 해서 둘이 같이 이 이란 국민저항위원회를 만든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본인이 대통령이긴 한데 그 당시 이란의 초대 의회를 자기의 성향과 다른 야당이 다수당을 잡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야당이 다수당을 잡고 있었던 이 찰나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당시 야당과의 권력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누가 이것까지 가자라고 얘기했는지까지 내가 모르겠어. 이건 역사가 현대사에서 의견이 팽배해. 바니 샤드르가 얘기한 건지 MBK의 수장이 얘기한 건지 모르겠으나 결국 무슨 일을 했다? 그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는 야당 있지? 네. 야당 의원들이 잔뜩 모여져 있는 공간을 폭탄 테러를 해버려. 제가 속으로만 상상을 했는데 설마 지금 했는데 와 폭탄 테러를 한 거야. 그래서 진짜 과격한데요? 과격하지. 근데 이란은 대통령 위에 누가 있어? 그 호메이니. 호메이니.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야. 이 사람이 그걸 안 거야. 그리고 보고를 받았겠지. 네. 그래서 호메이니가 뭘 했느냐? 바니 샤드르는 헌법을 위반했다. 너는 이제 대통령 아니야. 해서 1년 만에 해임을 시켜. You're fired. You fire야. 그랬더니만 그 이유는 뻔하지. 헌법을 위반했다는 게 뭐야? 야당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당인데 이름이 그 이슬람 공화당 폭파 사건 네가 시킨 거 내가 다 알아. 너 이제 대통령 아니하고 해임을 시킨 거야. 그런데 이 초대 대통령인 바니 샤드르가 자기 혼자 이렇게 과격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거고 무장 세력의 도움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MBK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됐다? 호메이니가 해임시켰고 그리고 저들이 민주주의를 깼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 더 이상 이란에 있을 수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로 망명을 떠나. 그래서 이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바니 샤드르와 MBK의 수장이었던 마수드 이 두 사람은 프랑스에 망명을 가서 거기에서 만든 게 이란 국민저항위원회야. 이제 이해됐지?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니 샤드르는 이란 국민저항위원회의 임시 대통령하고 있고 본인을 임시 대통령이라고 불러. 망명 정부 같은. 그렇지. 예. 그다음에 마수드는 자기가 의장 역할을 하고 있고 예. 이렇게 각자 이제 보임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 마수드가 항상 문제야. MBK의 수장. 예. 얘는 굉장히 강성이야. 예. 폭탄 테러하고 막 웃으면 안 되는데. 무장 투쟁하고 말이지. 1979년 이후 계속 망명 생활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이제 프랑스로 간 거지. 걔네들이 프랑스로 가가지고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 오합지졸 정치 세력들 계속 옥신각신하고 그게 참 민주주의가 가진 장점이자 단점인데 토론하고 합의 보고 설득하고 그래서 결정을 내리자. 내용은 좋지. 합의가 안 되면, 설득이 안 되면, 그럼 이제 서로 반목만 생기고, 상호 비방만 하고, 그래서 골만 깊어져서 국가가 둘로 쪼개진다고. 그리고 국가가 둘로 쪼개질 때 한쪽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하거나 한쪽 진영의 대표주자로 나서면 그쪽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의 어떤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로 나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타협을 조장하고 이걸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발언해서 그쪽 진영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잘한다 그래 하면서 이란에서도 그런 모습이 얘네 둘이 프랑스로 망명 가고도 계속 있었거든.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 결국 우리를 부를 거야. 네 초대 대통령, 야 네가 초대 대통령까지 됐었으면 그게 얼마나 명망 있는 사람이었겠어. 그렇죠. 그러면 너 있고 나 MEK야. 나 거기 아직도 무장 잔당들이 있어. 사회주의. 그렇게 하면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연락이 안 와요.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또 다른 적, 사우디라는 또 다른 적이 생기니까 내부가 뭉치는 것이. 그래서 이란의 정치적 골과 갈등이 빨리 잦아들게 됐고, 그리고 호메이니가 누구야? 이 사람은 진짜 현자거든. 이 사람은 진짜 현실 정치는 난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 대신 니네들 정치 지도자라는 어떤 미명 아래 사회적 분란이나 일으키고 말이지 국가 재건과 국가 발달에 도움 안 되는 짓 하면 나 당장 니네도 종교적 율법으로 난 니네 단죄할 거다. 이런 식으로 눈 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 조용해지는 거야, 점점. 아니, 초대 대통령을 해임시킬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잖아. 아, 그럼. 어마어마하잖아. 그래. 그래서 호메이니가 얘기한 게 또 뭐냐 하면 앞으로 이란 정당 없어. 이란은 그래서 정치가 정당이 없어. 그래요? 호메이니가 정당 없앴어. 그걸 왜 지금 말씀하세요? 아, 내가 얘기 안 했나? 가끔 내가 비유적으로 뭐 보수파, 저 진보파 이렇게 얘기한 건 여러분 이해를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당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란은 정당은 없고 성향이고 그냥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파만 있구나. 그렇지. 파.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모여다닐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파라고 불러요. 뭐 누구 계열, 누구 계열 그렇지, 뭐 그렇지. 얘기하듯이. 뭐 옛날에 뭐 동교동계 이런 비슷한 네, 그런 뭐 느낌이야. 상도동계. 정당은 없어요. 호메이니가 이것들 안 되겠다. 정당 만들어 놓으니까 어느 정당 지지하세요? 그런 걸로 이게 국가가 또 딱 주쪽 나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도 호도당하고 이용당하고 이런 것도 보이는 거야. 왜 그런 거지. 뭐 광화문에 나오세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 시청에 모입시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되게 특이하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덕분에 이란이 우리보다 시행착오가 좀 빨리 끝났을지도 몰라. 우리는 중간에 그 5.16 때문에 한 사람은 그거 못 보겠다. 이렇게 옥신각신만 하니 국가가 계속 헐벗고 굶주리고 해서 그렇죠. 또 우리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글로 역사가 흘러간 거고 그렇죠. 이란은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해버린 거고 이렇게 다른데 다시 돌아와서 그랬더니만 이 MBK 얘는 이제 가슴이 뜨거워진 거야. 마수드는 항상 뜨거웠잖아요. 항상 뜨거워지는데 빨리 안 부르니까 그래서 얘가 선을 넘어.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을 할 때 세상에 이라크를 지원한 거야. 야, 이건 진짜 선 넘은 건데. 그래서 사담 후세인을 지원을 해. 그래서 진짜 선을 넘은 거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란 핵 만들려고 해요. 이것도 선을 넘었는데 더 선을 넘은 건 세상에 국가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를 지원한다는 건 아니 이게 도대체 이 권력이라는 게 뭔데 이거 이렇게 반민족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정치가라는 사람들이 선동 능력이 있거나 그랬을 때 참 위험해질 수 있다. 아니 생각이 들어.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이란 국민이다 이렇게 좀 한번 그 감정이입을 해보면은 나중에라도 제가 지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까 초대 대통령 있잖아. 네. 바니사르드. 바니사르드는 야 친구야, 이건 아니야 임마. 네가 아무리 해도 그렇지. 네가 피 끓는 열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란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 방향이 사회주의 혁명이다라는 걸 알지만 이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니사드르는 드디어 MEK 수장하고 결별을 해요. 결별을 해야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란 국민저항위원회를 떠납니다. 하고 이 사람은 조국을 배신할 수 없다며 탈퇴를 해. 그래서 현재는 마수드 혼자 단독으로 이란 국민저항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본인은 MEK 수장이잖아. 예. 그리고 국민저항위원회 의장이었고 의장, 예. 근데 이제 위치를 어떻게 바꿨냐면 초대 대통령인 바니 사드르가 했던 그 직위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직위를 누굴 줬냐 하면 자기 아내를 줘. 이게 얘는 좀 문제가 있는 애야. 마수드 아내가 지금 의장직을 수행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실을 이란 내에서 몰랐겠어? 아유. 국민들이 너무 허탈해하는 거지. 아니 꼴이 좀 무서운데요? 한때는 초대 대통령까지 올렸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과 그렇죠. 신뢰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해임됐었을 때도 그 사람을 믿으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탄압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렇게 호메이니가 이 사람의 진정성을 몰라주고 피파받고 탄압받는다 얘기했던 국민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실제 본색을 드러냈더니 이렇게
뒤에서 핵 가지고 있으려는 거 고자질이나 하고 그리고 이라크나 지원하는 사람과 같이 있었고 이런 거에 이제 뭐 사실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지. 그래서 아니, 지금은 이란 내에는 아무 의미 없는 조직으로 전락을 해버렸어. 자 그런데 이 이란 국민 저항 위원회 이게 그러면 완전히 의미 없어진 조직이냐? 약간 좀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 그게 또 그렇지가 그게 않아요. 하나가 또 있어. 설명을 해볼게. 네. 이거는 여러분 증거는 없습니다. 네. 제 개스예요. 네. 이란 국민 저항 위원회가 이란 내부에서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먼저 안 게 아니라 미국이 먼저 알았을 것 같아요. 미국이 얘기해줬구나. 그렇지. 어. 얘기해줘서 니들이 터트린 걸로 하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아, 하긴 뭐 프랑스에서 그거 뭐 국가 핵심 시설이잖아요. 핵 관련 시설은.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폭로했을까? 이게 이제 설명을 할게.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증거들이 몇 개 있는데 이걸 얘기하려면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었을 때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을 하나 보면 알 수가 있어. 1990년에 미국이 이제 이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군사적으로 직접 군대를 파견하겠다. 이걸 의회 설득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참 미국도 무서운 나라야. 이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기를 쳐. 미 상원 의원에게. 네. 어떻게 했느냐. 15세 소녀가 네. 미 의회에 등장해. 네. 이 15세 소녀는 나리아라는 소녀야. 근데 딱 의회에 와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방금 쿠웨이트에서 왔습니다.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라크 병사들이 지금 쿠웨이트에서 저지르고 있는 만행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증언을 해. 그랬더니만 미국 상원 의원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인도적인 차원에서 저 소년이 와서 이렇게 울먹이고 만행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이건 나서야 된다. 이건 감정에 호소했구나. 정의와의 싸움이다 한 거야. 그래서 결국 상원 의원에서도 또 여론도 그게 방영이 됐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여론도 그걸 보고 미군이 가서 이건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걸로 돌아섰어. 네. 그래서 결국 상원이 승인해서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승인을 해줬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소녀가 사기였던 거야. 누구였어요? 어디서 데리고 온 거예요? 주미 쿠웨이트 대사 딸이었어. 아니 그거 야, 워싱턴 DC에 있던 그 딸을 네. 와가지고 야 너 방금 쿠웨이트에서 온 걸로 해서 이렇게 울며가면서 얘기하자 한 거야. 아 그때는 그게 먹혔구나. 너 요즘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난 요즘도 꽤 먹히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 그래요? 솔직히. 오히려 요즘은 쇠뇌를 시키기가 더 쉬운 것 같아. 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졌어. 아 그렇죠. 오른쪽도 왼쪽도 다 똑같아. 여기 이 채널 가면 누가 나쁜 놈 얘기해. 저쪽 채널 갔더니 거기서도 나쁜 놈이래. 저쪽 채널 갔더니 저기서도 나쁜 놈이래.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거든. 그렇죠. 믿게 되는 거야. 계속 들으면은 믿게 되죠. 믿게 돼. 그래서 요즘도 좌와 우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성이 돼가는 이유가 난 저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계속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제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정치가들이거든. 자, 그래 다시 돌아와서 우리 얘기하려는 게 아닌데 네. 대사 딸이었다. 쿠웨이트 대사 딸이었어. 그래서 나중에 난리가 났지. 네. 미국 언론사가 알아낸 거야. 네. 그래도 이미 파병 결정됐고, 네. 그리고 다 이미 진행이 돼버렸어. 자, 이게 미국 스타일이고, 실제 미국은 중동에서 무엇인가 원하는 걸 득하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명분을 자기들이 얘기하면 명분이 안 쓰잖아. 그렇죠. 쿠웨이트에서 지금 폭격을 맞고 피해를 입은 그 소녀가 와서 얘기하더라. 이게 명분이잖아. 네, 그렇죠. 아까 이란 국민저항위원회. 자, 다시 돌아올게. 지금 이란 국민저항위원회는 이란 내부에서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단체인데 네. 여기가 어디와 다시 결탁을 했냐면 그 기구명이 OIAC라고 불러. OIAC. 이란계 미국인 공동체 기구야. 아 이란계 미국인. 여기와 연대를 맺었어. 그리고
본부가 어디에 있느냐? 워싱턴 DC. 네. 백악관이랑 가깝네요. 네. 그러면 그 정말 그 이란 국민 저항위원회가 이란 내부에 핵 개발한다는 그 1급 기밀 사항을 네. 지들이 알아냈을까? 아니 이란 내부에서도 뭐 태반 다 몰랐을 텐데. 몰랐을 걸. 네. 몰랐을 그거 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난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네. TV에 나와서 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핵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밝혀드립니다. 아 비핵화 선언 네, 했었죠. 근데 그 말을 잘 기억해봐. 지금 이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핵도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 그 어제는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어. 바로 그거야. 어제는 있었어? 그 말을 이제 우리 핵 안 만든다는 얘기구나. 거기에 방점을 찍으면 네, 안 되고 네. 그 워딩의 정확한 말은 오늘 이 시간 부로라니까 그 전에는 네. 행간을 읽어야죠.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이란 국민저항위원회가 왜 미국계 이란 시민사회단체들하고 같이 있고 일부 기능을 워싱턴 DC로 본부를 같이 쓰고 있고 뭐지? 했었을 때 전략적으로 미국이 살려둔 거야. 야, 앞으로 이란에게 내가 또 뭔가 뭐 좀 태클을 걸거나 영향을 미치려면 네 성명으로 내가 발표한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이란 국민저항위원회에서 이런 걸 얘기했다 했을 때 이 단체가 뭐 하는 단체인지 이 단체가 그동안 히스토리가 뭔지 이것까지 관심 있고 딥다이버해서 찾아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냥 이란 내부에서도 이걸 문제시 삼고 있네. 그러니 걔네들도 내부에서 이런 내부 고발 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사는 굉장히 표면적으로 보면 안 돼. 아 그러게요.